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스타벌크 캐리어스입니다. 일단 스타벌크 캐리어스는 이제 미국에 상장된 벌크 선사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그러니까 1등 기업의 그런 벌크 선사에서 1등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벌크 선사, 그러니까 총 배 수는 128척입니다. 128척의 배를 소유하고 있고, 평균 선령이 9.9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략 한 10년 정도, 10년이면 상당히 젊은 편입니다. 보통 배의 수명 기간이 20년 내외이기 때문에 10년 정도면 충분히 젊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이 128척 중에서 95% 가량이 스크러버가 설치되어 있답니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내년부터 이제 발효될 이런 IMO 규제, 환경 규제에서 사실 규모 1등을 자랑함과 동시에 가장 안정적인 그런 선사라던가 혹은 그 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이제 스타벅스 캐리어스에 대한 실적 증가가 상당히 중요하게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이 벌크 선사 중에서는 스타벅스 캐리어스가 규모도 가장 크고 설령도 좀 젊다고 해야 되나요? 설명도 좀 낮고, 그리고 무엇보다 스크러버가 거의 대부분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겠지만,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이런 벌크선 시장이 과연 호황기로 다시금 진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결국 이 벌크 사사에 대한 벌크선 시황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발주량이 역대급으로 적고요. 일단 벌크선 발주량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0년 내 가장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공급이 없다는 거예요. 공급이 없다는 것은 수요가 플랫하게 유지만 되더라도 이런 운임이 상당히 비싸질 수 있다.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환경 규제로 인해서 실질 공급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스크러버가 설치가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엔진에 이상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는 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운행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배도, 물론 멀쩡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겠지만, 선사가 봤을 때는 멀쩡한 배도 내년부터는 운행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급도 오히려 감소 추세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정도의 수요 정도만 유지가 되더라도 이런 벌크 선사의 시황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음을 염두에 해둘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서 추가로 중국에 리오프닝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각 국의 리쇼어링, 곧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상 이 미국이라던가 중국만 하더라도 이미 예정되어 있는 인프라 투자만 수천조 원이에요. 거기 인도도 2,500조 원가량의 인프라 투자를 발표했고요. 이에 따라서 유럽도 마찬가지고 에너지 위기로 인해서 각가지 플랜트라던가 광산 개발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결국 인프라 투자 발로 인한 벌크 선사의 수요 증가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결국에는 이쪽에 대한 거는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공급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공급 감소와 수요 증가가 맞부딪혔을 때에는 지금까지 많은 준비를 한 스타벅스 캐리어스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스타벅스 캐리어스는 ESG에 대한 그런 산업에 발맞춰서 1등 기업답게 준비를 가장 잘하는 그런 벌크 회사 중에 하나고요. 특히나 대략 17년도부터 선박수를 빠르게 늘려왔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 닥칠 때는 가장 큰 레버리지 효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유황유라던가 혹은 스크러버 혹은 LNG 추진선 이쪽에 대한 대안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스크러버에 대한 대안을 이미 스타벅스 캐리어스는 가지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LNG 추진이라던가 저유황유는 훨씬 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여유롭게 봐도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에는 좀 실적이 꺾이면서
실제 성장성이죠. 실제 성장성이 꺾이면서 이런 식의 주가락이 나타나고 있지만 결국에는 내년부터 이쪽 시장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공급이 줄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운임이 다시금 증가한다면 어떤 흐름을 보일 수 있겠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내년부터 이제는 올해 12월이죠. 내년 시장을 준비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결국 인프라 투자 발로 인한 그런 벌크선 혹은 인프라 투자 관련 기업들에 대한 주목도를 높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뭐 우리 멤버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는 이미 포트폴리오를 대부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몇몇 핵심 갭들도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 보통 벌크선 겹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가 오히려 성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올해 1분기, 2분기까지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오지 않았다면 4분기, 그 내년 1분기에는 훨씬 더 괜찮은 그런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선 비중이 상당히 낮아요. 평균 설령도 9.9년, 10년인데 노후선 비중도 사실상 128척의 많은 배를 가지고 있음에도 상당히 낮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매우 안정적인 그런 실적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벌크선사가 정확하게 어떤 광물들 혹은 어떤 물품들을 싣는 그런 해운사냐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로는 철광석이 있죠. 철광석이 있고요. 두 번째로 석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곡물. 이 정도가 거의 메이저이고, 그 외에도 이제 뭐 비철금속이라던가 뭐 구리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아연, 이런 비철금속 같은 것들도 이제 벌크선사가 취급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따라서 이 중에서도 이제 철강석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뭐 석탄, 그리고 이제 곡물 순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 인프라 투자가 다시금 시작될 경우, 특히나 이제 중국 쪽에서 철광석에 대한 가격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도 맞아요. 철광석이 32%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적의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고요. 석탄도 27%, 곡물도 17% 정도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수혜 정도를 어느 정도는 좀 예상할 필요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미국에서도 이제 대형 인프라 투자가 확정적으로 이미 예정되어 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리오프닝과 더불어서 부동산 부양 정책, 특히나 작년부터 꾸준하게 발표했었던 그런 부양 정책들이 내년부터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마지막으로 유럽 같은 경우도 에너지, 하고 인도 같은 경우도 너무나도 노후화된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 2,000조 원 이상의 그런 규모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충분한 메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중국 진영과 그리고 미국 진영이 이제 맞붙이게 되면서, 사실상 예를 들어 철강석을 하나 생산하게 되면, 제3국에서 생산하게 되면 중국에도 수출하고요, 미국에도 수출하는 그런 굉장히 좀 세계화적인, 그러니까 친세계화적인 그 면모가 많이 나타났었다면은, 이제는 이게 안 돼요. 중국이면 중국, 미국이면 미국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가장 저비용으로 이제 수요국들에 대한 그런 수출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저비용이 아니에요. 이제는 중국 진영끼리 그리고 미국 진영끼리 이런 식으로 무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당연히 거리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리가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운임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중국과 호주 간의 철광석에 대한 그런 납품이라던가 수출이 굉장히 자유로웠다면은,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중국과 호주의 그런 관계 악화로 인해서 중국이 호주가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브라질로부터 철광석을 수입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운임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미중 패권 전쟁에 대한 심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혹은 미중 패권 전쟁이 아예 예전처럼 다시 나아지지 않는다면 이런 요소가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운임 지수는 장기간 이런 식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제 좋은 마음 기쁨 더하기 멤버분들께 말씀드린 것이고, 주말에 좋은 마음 기쁨 더하기 이제 멤버이자 지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올해 어려운 장에서 수익도 좋고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질 정도로 투자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웃으시면서 똑똑해졌다고 하더군요.
제가 매수하면 어떤 이유로 투자한 건지도 알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 실력이 정말 많이 드셨습니다. 다만 제 투자 종목 외에 스스로 종목 발굴을 하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다고 하네요. 직장인이라 수많은 종목들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안 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저야 전업 투자자이다 보니 결국 종목 발굴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종목들을 일일이 살피지 않더라도 손쉽게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보고자 합니다.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은 토론방이나 개인톡으로 자유로이 의견 주셔도 됩니다. 약 일주일간 고심하여 멤버분들이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좋은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었고, 하나 생각해둔 게 있어요. 네, 하나 생각해둔 게 있고, 아마 저 같은 경우야 매일같이 한 1000개 종목, 해외 주식과 그리고 국내 주식 다 통틀어서 차트를 1000개 정도를 보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서도 예전 같은 경우는 한 2000개 이상 봤습니다. 정말 매일같이 2000개 이상 봤는데 정말 힘들죠. 사실상 직장인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결국 제가 훨씬 더 손쉽게 좋은 종목들, 그러니까 변곡점이라던가 지지라인에 지지가 되고 있는 종목들을 찾을 수 있는, 혹은 재무제표도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펀더멘탈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있어요. 현재 깊은 고민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 조은만 기쁨나게 멤버분들에게 방법을 공유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벌크 캐리어스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벌크선 시황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고, 중국의 리오픈이라던가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운항 거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무엇보다 내년부터 전 세계적인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예상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필승 구독, 필승 알림 설정은 돈이 됩니다. 필승!